안녕하세요. 질문쟁이 임지성입니다. 무지성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지만 도착한 곳은 여기는 무지성 토크쇼. 고등학교 땐 의미 있는 대학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학교 전에는 사실 대학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학생활 전에, 그러니까 학교 왜 와야 되는지 몰랐고 남들이 가야 되니까 가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뭐 하면서 설득을 시켰는데 사실 내적으로는 완전히 이해를 못했고, 사실 그 입시 공부도 되게 쉬웠거든요. 그냥 평가를 위한 답을 잘 맞추면은 뭐 높은 점수를 얻고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니까 재미도 없고 뭐 맨날 암기만 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대학교 생활은 고등학교와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생각들이 대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 생활의 낭만이란? 또 이 사람들이 대학생활 낭만하면은 뭐 CC, 동아리, 학생회, 뭐 친한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 뭐 이런 걸 보는데요. 낭비가 동원되면은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풍 작가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되지 않고 내 미래에 확실한 도움을 주지 않는 어떤 일종의 낭비 같은, 하지만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해 주는 거죠. 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하지만 그저 그냥 제가 원해서 하는, 그냥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냥 제가 그걸 그냥 원해서 그거를 그냥 추구하는 거를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낭만이 있나요? 낭만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 안산을 많이 돌아다니는 게 낭만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자전거를 한번 구매를 해서 이제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좀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안산에 있는 맛집들 막 중앙동, 막 한대암역 뭐 등등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안산을 가르는 이 천이 있거든요, 아래. 자전거 도로가 옆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타고 이제 막 혼자 맛집 탐방하고 이상한 장소에 혼자 막 가 보고 막 그런 걸 내가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 제가 사는 대학교 그 지역을 많이 탐방을 했죠, 혼자서. 그게 저의 낭만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를 어떤 학생이라 보는가?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그 태도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 교수님한테 막 혼난 적도 있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요트 동아리를 했는데 한강에서 요트를 타거든요. 제가 신입생이었는데 이제 선배들이 요트를 태워 준단 말이에요. 그 요트가 많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돼요. 한 번 타면은 30-40분 타니까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다른 신입생들이랑 동아리 선배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뭐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어색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막 저 혼자 막 "러닝을 하겠다." 한강에서 러닝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선배가 좀 당황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상한 친구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막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러닝을 30-40분 동안 또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활동이 끝나 있어요. 그런 친구였어요. 뭐 제가 F를 받은 적이 있고요. 출석의 4분의 1 인가 그거를 이렇게 또 결석을 하면은 F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9시 수업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9시 일어나지 못해서 그냥 출석 자체를 못해 버리니까 몇 번 이제 3-4번 그러니까 이제 F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 복구는 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좋은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동아리를 왜 그리 많이 했나? 제가 지금까지 한 동아리가 8 개, 9개 되는데 뭐 밴드 동아리, 뭐 종교 동아리, 칵테일 만드는 동아리, 테니스, 농구, 요트부, 토론 동아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많이 한 이유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많이 했어요. 관심사가 제가 좀 다양한 편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못 했으니까 대학교 때 와서 그냥 공짜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되게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요트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학기에 회비가 5만 원인데 제가 사회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고 굉장히 또 비싼 요트를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가성비가 좋죠. 뭐 그리고 칵테일 만드는 동아리는 그것도 회비가 5만 원인가 되는데 5만 원만 내면은 그 동아리 방에 이제 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술들 공짜 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칵테일 만들어 볼 수 있고 막 그런 기회가 있었죠.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동아리를 많이 하면서 느낀 점은 동아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은 뭐 칵테일 만들었다가 화요일은 피아노 쳤다가 뭐 수요일은 뭐 농구했다가 목요일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아리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좀 깊게는 하지 못한 게 되게 아쉽긴 해요. 보통 이제 동아리를 하면 하나를 진득하게 막 간부 될 때까지 하고 막 거기 있는 동아리 사람 다 알고 그러고 친하고 저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어. 왜냐면 난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이 스스로 들었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요트 동아리의 전지훈련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 요트가 저희가 엔진이 없는 세일링 요트예요. 딩기 요트라고도 하는데 크지 않아요. 1 인승에서 한 4 인승 정도. 그거를 이제 그 선배들이 저희를 훈련시키려고 포항에서 2주 동안 이제 훈련을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좀 저도 실력이 늘어서 혼자서 막 배를 같이 그냥 제가 혼자 배를 몰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진 거예요. 바람을 잘못 맞아 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배를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걸 또 힘 많이 들어요. 무게중심을 싣고 이제 막 배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막 다 젖어 있어 가지고 제가 되게 무겁고 요트가 되게 꽤 높아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전복시킨 걸 다시 복구시킨 다음에 배에 올라탔는데 또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을 뻔했죠. 이제 그때 또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막 하면서 체력 다 빠지고 막 돌아가는 것도 막 힘들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진짜 뭐 배가 갑자기 가다가 고장이 난 적도 있어요. 배를 돛을 이렇게 막 지탱하는 어떤 줄이 있는데 그게 터져 가지고 바람을 너무 세게 맞으니까. 그래서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가는 배인데 바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때 주변에 이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다 한복판에서 그냥 배는 그냥 그대로 있고 갈 수가 없고 저는 그냥 고립이 됐죠.
그때 참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막 가족들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칵테일 만드는 동아리는 어땠는가? 칵테일 동아리는 사실 약간 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고 '음료수를 제조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백명이죠. 사실 솔직히 이제 술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멋있어 보이긴 했어요. 막 흔들고 막 쉐이커 흔들고 막 돌리고 막 그런 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공짜 술을 모두 이제 가난한 대학생한테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술을 막 만들어 보고 다양한 레시피도 막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 보고 막 술 재료를 사기도 하고 막 위스키도 막 마셔 보고 했어요. 근데 워낙 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막 수업 시간 수업 발표 전에 막 한 잔씩 하고 그럴 거 왜냐면 긴장 풀려고 막 한 잔씩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매지 미켈슨이 나오는 그 알코올 관련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어떤 혈당 알코올 농도를 계속 유지해 가지고 유지함으로써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막 다루는 영화거든요. 결국 이제 중독이 되긴 하는데 되게 막 삶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되게 막 되게 삶이 좀 활기차지고 좀 밝아지고 그런 효과들이 저도 처음에 있었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제 그냥 벤치에서 낮에 쉬고 있는데 이제 동기가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약간 좀 이상해 보인다."고 막 "술 마셨냐."고 또 "너 맨날 왜 이렇게 취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좀 술을 그만둬야겠다. 동아리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번 학기의 목표는 제가 이제 정말 군대에 복학을 했는데 군대에서의 삶이 좀 힘들었다 보니까 이 대학교 이 생활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사실 남들 눈치 많이 봤다면 이제는 그런 뭐 신경 진짜 1도 안 쓰고 그냥 제 할 일을 굉장히 야무지게 하려고 해요. 제가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는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일을 제 목적에 맞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확실히 있고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네요. 고마운 사람들 있나요? 팟캐스트를 이제 성공시키는 게 팟캐스트의 찐팬 한 명 아니 2명 정도 만드는 게 정말 큰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6 과목을 듣는데 6 과목 다 팀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내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질 좋은 소통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의 목표는 최대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중 하나가 늙어서 뭔가를 한 것보다 뭔가를 안 한 걸 더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좀 더 뭐 용기를 가졌다면 뭐 그때 그걸 좀 해볼 걸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회하는 걸 보고 '아 이번에는 저는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최대한 많이 도전을 하겠다. 그냥 실패할 리스크를 다 지고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죠. 고마운 사람들 있나요? 가족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로울 때마다 가족들 만나는 게 정말 큰 힘이 됐고 제가 카톡으로 요즘에 제 일상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반응을 잘 해 줘요. 그럴 때마다 좀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오늘 이렇게 대학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짧게 이야기해 봤고요. 지금은 저 혼자 진행을 하지만 같이 좀 이렇게 편하게 토크쇼 제목처럼 좀 편하게 재밌고 질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주제는 그냥 제 관심사
뭐 시의성 있는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무지성 토크쇼, 그리고 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